안동은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보건분야입니다. 보고 계신 화면은 2027년 중공업 목표로 용산동에 건립 중인 도공산업요리원과 문화브랜드 조감도입니다. 안동시는 시민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 교육, 청년의 사업, 노후 행복으로 세대별 교육을 기대에 응답하는 의료, 요양, 돌봄이 합쳐진 안동형 통합 돌봄 사업도 도입됩니다. 예방과 선제적 대응에 더해 마음 건강까지 시민 건강을 전 분야를 세심하게 살펴나갑니다. 수요자 맞춤형 학습 지원과 장애인과 취약계층, 임신, 출산 과정에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을 통해 시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들의 여가 활동 지원과 일상 건강을 위해 학교 보호자, 낙동강변 실개천, 스포츠 입사도 확충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갈 국립과대학을 반드시 유치하겠으며 산불 이전문의 완전한 일단 회복과 더불어 마음 건강까지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안전 환경 분야입니다. 소통으로 공감을 채우고 일상에서 안전과 쾌적한 삶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도 소통하는 행정으로 시정의 시민의 공감을 더하고 국내외 자매도시, 세계 인문도시와 교류를 확대하여 안동의 위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편리한 삶을 위해 스마트한 행정, 편리한 세금 납부, 신속감 있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사전 대비 체계를 확립하여 생활 속 안심을 더한 안전한 안동을 만들겠습니다. 안동의 자랑인 청정함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안천 생태 하천 보건 사업과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안동은 두 개의 댐을 보유한 무료도시입니다. 우리가 보유한 풍부한 수자원을 안동의 미래 자산으로 만들어가는 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 건설 녹지 분야입니다. 보다 새롭고 보다 편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관문 전반을 개선하겠습니다. 중앙선 194이 안동역에 부초평 규모의 도시 숲을 조성하겠으며 대거원 사업비로 시민 참여형 생활 정원을 조성하고 금서생태공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여 안동을 명실상부한 정원도시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산불 피해 지역 복구를 신속히 추진하겠으며 소실된 김영상 회원님은 레저 체험형 회원님도 재창조됩니다. 또한 임업소득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맨발 3층로 실개천 구간을 확장하여 낮에는 활력, 밤에는 낭만이 있는 안동만이 선사할 수 있는 명품 수변공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공간을 재청조하겠습니다. 중앙선 폐선부지는 문화관광 레포트 복합공간으로 재개발을 하고 강남 강북 연결도로 옥야동 널솔길 조성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피해 지역 유사업과 도심 취약 지역 생활 개선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내 지역 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생활 여건 개선과 사통팔달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문경에서 도청 안동을 잇는 대경권 대순환 철도, 서대구에서 통합신공항, 유성 안동을 잇는 순환광역철도망 연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안동시는 위대한 시민과 함께 포용과 상생의 안동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은 2026년 의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은 대동활동 일신 행정을 중심으로 부산업 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부산업 공부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분야로 소규모 주민부건사, 개발사, 소하천 전기사업 등 104건에 27억을 집행하여 재해예방과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직불제 등 농가 소득 보전, 농기계 및 농자재 지원, 가축 전염병 예방 등 지원이 필요한 농가에 77억을 지원,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영농기 부담을 줄였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연중 주민주도 적극적인 내년의 실천 능력 추진과 클린하우스 및 영농 폐기물 집탄양과 도로 및 정비 등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크루지시티 조성에 앞장섰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복지 사업시대라고 찾아가는 복지사입니다. 민간 협력 특가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정된 생활 보장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소통 문화 체육 분야에서는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식 가능과 시설물 정도, 주민들의 문화생활과 여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대상 지원자가 주민들이 핵심하여 노력한 결과 풍산읍은 2025년에 국년동 종합행정평가운상, 클린시티 추진상, 실적운상, 가로경관 조성사업 체육 환경 특가를 주고 다음 2026년 주민들을 보고 현장 행정 소통을 강화하고 기관 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소통 행위를 통해 주민 모두가 행복한 풍산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자생단체와 연계한 환경정화 활동으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촘촘하고 강화된 민간 협력과 행정복지 서비스를 통해 살기 좋은 풍산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농민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농업 정책을 적기에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개발 발전과 경제적 재해 방어, 풍요로운 풍산, 나날이 발전하는 풍산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설입니다. 풍산은 당일이 매봉이 이런 유유지 관계선에 계절에 맞는 꽃단지 조성을 통해 유지 정비 효과와 더불어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교수를 제공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작년 농산물 도내시장인데 유유지에 해바라기 단지를 조성한 모습입니다. 국도 34호선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으로 촬영을 이동하는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병원연에 저희 풍산읍 지원 조서는 작은 목소리도 소중히 듣고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정을 추진로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풍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으로 풍산읍 의무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풍산읍 부장과 저희 전 직원들은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주민이 중심인 행정 운영과 살기 좋은 풍산, 풍요로운 풍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권기찬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영상북도의 김대진입니다. 또 이번 한 주를 우리 풍산읍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공간 소통이 나는 시작이 돼서 한 주가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보니까 풍산읍의 인구증과 요인을 가져왔던 영무예담의 막고 상리 이장님께서 한해의 꽃다발을 이렇게 전해주시더라고요. 또 남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민선 8기 지난 3년간 정말 많은 변화와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의무보고에서도 보셨지만 안동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이렇게 보면 풍선 은민들과 시민들과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그 시장 행정이 삼위일체가 돼서 원인일체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난해는 안동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뤄냈고 지속 가능한 안동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을 이뤄냈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서 정말 앞으로 풍산읍과 안동시가 어떻게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좋은 의견들을 주고가는 공감 소통입니다. 많은 의견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협력할 사항들을 메모를 해서 함께 안동시 행정과 협력해서 지속 가능한 안동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지역구시원 김순중입니다. 저희들 4개 면 지역구 가운데서는 마지막인데
자리를 다 채우고 남아서 이장님이 저 뒤에 계신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참석하신 분들도 지역의 단체장이나 또 교환에 일하시는 분들, 그 이장님들 위주로 오셨는데 다시 말하면 봉산에 이렇게 인재가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뒤에 화면을 보면은 큰 화면이 봉산 그리고 농산물 도매시장도 있고 단지 바이오단지가 배경으로 있는데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랑할 게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우리 안동시의 예산 설명할 때 보니까 봉산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배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도농 간의 차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할 일이 많다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해봤습니다. 작년에 선물 왔을 때도 우리 풍요로운 봉산을 지켜주셔서 저 지역구 가운데서는 가장 안전한 지역이었는데 앞으로 다 평안하시고 안전하시고 또 풍요로운 봉산을 잘 지켜주시기를 기원드리고요. 저도 임기 좀 남았는데 변함없이 좀 가까이에서 역할하는 어머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기회인데 의견 주시고 건의해 주시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영동 의원님께서도 우리 풍산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안부 전하고 왔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안동시의 신년 하루는 대동하융 일신특례입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서 날마다 새로운 안동을 건설하려는 겁니다. 우리 안동은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와 기회를 방문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우리 안동은 세계 속의 한국 속의 한국인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로서 작게는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성장 어떤 도시로 크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풍산읍이 있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풍산읍은 안동의 성장 동력입니다. 바이오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고 바로 옆에 도청에 있는 이러한 도청과 안동을 연결하는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주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작게는 풍산업, 크게는 안동시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꿈꾸는 자만이 행복을 누릴 특성이 있다고요. 제가 늘 강조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규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면 비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규제를 지내나 말다 이렇게 해버리면 비가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봉산원님들은 항상 꿈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풍산읍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민들께서 궁금하신 내용,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고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질문이 끝나면 마칩니다. 그러니까 늦게 질문하셔도 관계없으니까 순서대로 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손을 드시면 마이크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 하이콜 발전소 앞에 가시기 말인데 제가 먼저 설명드릴 것은 앞에 체육시설인데 완충 녹지가 있어가지고 지금 체육시설 설치가 흐지부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했냐면 체육시설 부지를 완충 녹지 포함해서 산업단지 안에 편입시키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체육시설 완충 녹지 해제 문제가 없어지니까 다 편입시켜버립니다. 그 면적만큼은 산업단지로 부지 편입을 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까치기의 마을을 또 이제 편입을 해달라. 자, 이것은 이제 전체를 또 합의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까치기의 마을을 편입하려고 하면 일단은 용도가 정해져야 돼요.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뭔가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방금처럼 스마트팜을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남부발전소에서 여러 가지 기금이 나와요. 제가 늘 강조했던 말에 이 기금을 동네별로 나눠 쓸 것인가. 그 다음에는 전체를 모아서 수익 사업을 해서 이 수익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동네로 나눠 쓸 것인가. 이거는 누가 결정해야 돼요?
주민들이 결정을 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개인적으로는 나눠 쓰지 말고 하나의 수익상 모델을 만들자.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나눠 쓰면 돼요. 처음부터 나눠서 하면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 스마트팜을 만들고 거기에 관광농까지 만들면 스마트팜에서도 수익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관광농을 수익이 나오는 거고, 우리 늘 주민들 하는 이야기가 목욕탕 없다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목욕시설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팜 관광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도 주민들이 하고 수익을 가지고 분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통상 국민들이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분고치와 일화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까치제 말은 또 환영을 하겠죠. 또 일부 사람도 반대해요.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안동시가 탄소 중립을 가야 됩니다. 중립을 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개발을 못해요. 그러면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우분을 축산 분뇨가 제일 많아요. 이걸 줄여야만 되는 거예요. 줄여야만 앞으로 축산업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근데 소하고 돼지는 키우고는 싶어요. 근데 문제는 처리시설을 내지 옆에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에서 앞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 전체가 합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이와 같은 편입이 가능한지 또 서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 전체가 어떻게 합의하는 결론이 나와야 그 다음에 안동시가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까치개 마을 전체를 또 편입시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뭐 뭐냐, 편입을 시켰어요. 결국은 보상은 감정가에서가 보상을 못해요. 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감정가가 작다고 또 안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답이 없는 거죠. 이러한 모든 문제에 관해서 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 결정이 나면 안동시는 경상북도하고 또 남부발전소하고 협의해서 남부발전소 보고 돈 좀 더 달라고 다 주죠. 그럼 남부발전소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합의를 해서 결론을 도출해 주시면 안동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아니라 지금 대전 신랑 통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북도 통합한다고 며칠 후에 찬반 투표에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안동과 예천 가장 이곳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 인민들께서 많은 관심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께서 어느 정도까지 정해지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통합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지원금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안동 예천이 통합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통합 청사는 정신 계획이신지, 짓는다라는 어느 위치에 정신 계획이신지,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통합 청사를 잡고 보면 항상 쪽에 위치를 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나 도전, 그래서 안동과 예천 사이 그렇게 좀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시간을 보관을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 예천의 통합도 중요하지만 더 급한 것이 경북 대구의 통합이에요. 지금 현재 이철일 사님께서 몇 차례 통합을 시도했습니다만 주민 공감대 형성이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통합이 두 번 무산됐죠. 최근에 와서 통합이 다시 등불사를 펴버렸습니다. 만약에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경북과 대구가 통합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경북 도청 신도시가 없어지는 거나 똑같습니다. 도청 신도시가 없어지는데 안동 예천 통합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경북과 대구의 통합을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시키는 방향을 만들어야 돼요. 통합의 전제가 뭐냐? 통합을 하기 위해서 왜 해야 되냐? 수도권 1급 체제에 대항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통합을 해서 수도권 1급 체제에 대항을 할 수 있으면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통합한다고 해서 수도권 1급 체제에 대항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지금 수도권에는 국토 인구의 절반이 모여있는 국가의 비상사태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럼 지방에는 왜 사람이 없느냐? 지방에서 정치하다고 해도 안 돼요. 병원 가라고도 안 돼요. 교육 받으라고도 안 돼요. 그러니까 모두 수도권 옮겨요. 이 시스템을 지방으로 분산을 시켜줘야 돼요. 이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북과 대구 통합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땅값이 오르겠어요? 경북, 대구 통합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경상북도의 발전을 이룬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경북, 대구 통합을 할 때마다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도청 신도시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 다 뭉치고 다 가버리죠.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아파트가 안 팔려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경북, 대구 통합을 해서 잘 살면은 도청 신도시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기업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경북, 대구 통합만 하면은 왜 안 될까라는 이야기예요. 통합을 하게 되느냐? 대구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통합을 해야 된다면 통합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해야 된다면 통합특별시의 청사를 어디 갖다 놔야 되냐? 현재의 경상북도 도청 소재지인 풍천 가점이에 갖다 놔야 됩니다. 특별법에 명시를 해야 돼요. 지금 특별법은 어떻게 되느냐? 안동 청사와 대구 청사를 같이 쓴다. 그거는 특별법에 명시 안 해도 당연히 같이 써야 돼요. 안동 청사, 대구 청사만 쓰는 게 아니라 포항의 동해안 청사도 같이 써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 권역이 넓기 때문에 모든 시설물을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시 특별법에다가 뭐를 명시해야 되느냐? 통합특별청사는 경상북도의 도청 소재지에 둔다라고 명시가 돼야만 우리 국군이 살아날 수 있어요. 왜? 균형 발전이에요. 균형 발전. 균형 발전이면은 대구를 중심한 남북권과 북부는 어떠냐? 우리 북부권의 면적은 남북권보다 더 커요. 또 북부권의 면적은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경기도가 더 커요. 그런데 인구와 소득은 남북권의 20에서 30% 되잖아요. 북부권은 다 합쳐도 60만 원이야.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청을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북부권이 잘 살아야만 남북권하고 양대축을 이루면서 균형 발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한 목적으로 도청 이전을 했는데 또다시 경북, 대구의 통합을 하면서 또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고요. 그럼 목적이 똑같잖아요. 똑같으면 청사는 어디 갖다 놔야 돼요? 당연히 경상북도의 소재지에 갖다 놓아야 되는데도 그 말을 하지 않고 양쪽 청사를 같이 쓴다고 해요. 그러면 전남 강주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많은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강주 전남을 할 것인가, 전남 강주를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있고, 만약에 강주 전남을 하면 도청사는 무한 도청 신도에 갖다 아주 합리적인 결정이죠.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름도 경상도가 개도한 지 700년이 지났습니다. 대구광역시가 분리된 지가 1981년이에요. 경상북도 이름이 만들어진 지가 130년이 지났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살다가 아들이 분가를 했어요. 아들이 다시 아버님이 합치면 아들님으로 합니까? 아버지로 합니까? 아버지로 해죠. 그래서 저는 경상북도 특별시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대구가 경북에 흡수돼야지. 왜? 경북에 있다가 나갔으니까. 살림살이 잠시 나갔잖아요. 다시 들어오면 아버지 이름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은 목적이 설치돼서 이름을 경상북도 특별시로 해야 된다. 두 번째, 통합청사의 소재지는 현재의 경상북도 소재지 해야 된다. 세 번째, 많은 예산을 준다 그래요. 예산을 주는데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한 로드맵이 있어야 되겠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었어요. 그때 우리는 보릿고개의 아픔을 겪고 살던 시절이에요. 정말 후진국, 배고픔의 아픔을 입고 살던 시절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대규모 플랜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플랜에 따라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하느냐? 경상북도의 균형 발전을 위한 뭔가 총체적인 플랜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통합 먼저 해놔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해보자. 통합 먼저 하면은 나중에 지방자치단체나 도지사 특별시장 선거하면 전부 투표하죠. 그러면 대구 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청사 대구 갖다 놔라 그래요. 남부권에. 그러면 북부권에 갖다 놓겠다고 공약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면 왜?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북부권 다 합쳐가지고 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의 명시를 하자는 겁니다. 왜? 국가의 균형 발전도 중요하고 경북의 균형 발전도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가 지금 눈앞에 닥쳐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안동 예천 통합은 어디까지가 있느냐? 지금 주민들 발의해가지고 현재 중앙연구원에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는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논할 시간도 없고 큰 걸 막아야 경상북도의 특별시가 경상북도 도청소를 뺐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한 지붕 안에 두 가족이 있으니까 안동과 예천을 통합해야 합니다.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와 같은 문제를 생각할 시간도 없고 또 생각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통합대가 되고 가버리면 뭐 통합할 일이 뭐 있어요? 도청이 있으니까 통합을 해야 되지 도청이 없는데 통합할 일이 뭐 있습니까? 각자 고생을 해야 되죠. 도청 신도시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일 지금 힘을 모아야 될 때가 도청 신도시의 주민들이에요. 그리고 풍천, 그리고 안동시 전체. 근데 과거에 보면은 대구 경북 통합 반대하는데 안동 시민들은 정말로 열심히 나와서 새벽마다 통합을 하면 안 된다는데 도청 신도시 주민들은 불만은 많은데 나오진 않아요.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뜻을 모아서 통합을 해서 시너지효과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전남 광주는 지금 현재 법을 통합시키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름을 뭐로 할까 청사를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선통합 구조이다. 그래서 특별법에다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대구청사와 안동청사를 같이 쓴다. 그거는 법에 안 담겨져도 당연히 같이 써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청사의 소재를 어디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민 여러분과 함께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시고 오늘 4시에 또 안동시에서는 시민회관에서 주민 설명을 하면 이때도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셔야 돼요. 알아야 뭐 투쟁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동참하는 거 싫고 뭐 일어나면 자꾸 비판만 하는 거예요. 뭐 안동시가 뭐 했노 뭐 했노 모든 것은 나의 문제. 그렇잖아요. 대구와 경북이 통합하면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시민들은 지난 도청 이전을 위해서 30년 동안 농노하고 울부짖었어요. 그 결과 경상북도의 도청이 안동을 왔는데 온 지 10년도 안 돼서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이러한 악보를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뜻을 모아서 통합이 되더라도 반드시 통합청사의 소재지는 경상북도 도청 소재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주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죽전리의 계명은 있는데 이 계명은 사업비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중앙부처와 협의한 결과 그러면 사업이 좀 자꾸 지연이 되니까 선보상 먼저 하자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 안동시가 보상을 먼저 합니다. 보상을. 일단 땅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상을 안동시가 추진하고 개발계획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 아마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보상금이 내려오고 한 것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선정이 됐습니다. 공사업 해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안동시가 원래부터 보상에 들어간다는 말씀드리고 보상이 끝이 나면 그 다음에 일부 시설 남기고 가장 중요한 그 시설을 잘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 시설을 방문하고 이게 바로 다크 투어리즘이에요. 다크 투어. 이 말은 뭐냐면 어려운 환경을 관광자원으로 만든 겁니다. 그 시대에 나병 환자들이 겪었던 삶을 다시 한번 재현해 보면서 우리의 이미지도 전달하고 그분들의 삶을 축복하는 거죠. 통영에 가면은 옛날 피라미드존 있죠. 피라미드존. 그게 바로 다크 투어리즘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일단 원래 보상에 들어가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도 풍산 주민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풍산을 어떻게 발전할 건가? 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풍산 주민이 결정하고 잘 때도 잘 된 거고 못 때도 못 된 거예요.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풍산 국민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인근의 사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장역화 사업 등등 많은 사업을 해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어떻게 됐냐? 전부 못 알아봤어요. 전부 왜? 전기세도 못 내요. 제가 갈 때 반대했어요. 그래 하지 말고 진짜 뭐 돈 버는 거 좀 해보자. 돈을 벌면 목욕탕 없으면 목욕탕이 많으면 버스 타고 가면 되는데 목욕탕 지어놓고 사람 없어가 문 닫을 걸 왜 하느냐. 결과가 뻔한 거예요. 그래서 풍산읍도 결정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심사숙고해야 된다.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 인근 면에서 몇 번에 만들어놨는데 모두 다 문 닫았어요. 왜 문 닫느냐? 체육시설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야 이거 해가 돈 벌고 하면은 주민들도 편리하고 운영비 걱정 없다. 문제는 돈 받으니까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다 딴 데 낙동강 걷기 좋고 강릉 그런데 그거 왜 가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인건비도 못 주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예로 홍천 우리 한양역 온다고 돈 받았잖아요. 받아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안 오가 잘 썼어요. 행복하게. 지금은 어떻게 되냐? 전기세도 못 내, 전기세도 못 내. 그러면 제가 그때 그 70을 얼마 받아가 제가 그때 반대한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돈 나오는 거 좀 사라. 돈 나오는 거. 돈 받아가지고 목욕 가고 운동하면 되는데 왜 그 건물을 사느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결정한 것은 이걸 만들어야만 풍천 민민이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첫째 몇 대 동안은 돈도 나눠 쓰고 잘했어요. 지금 돈이 고갈됐어요. 어떻게 되냐? 사무장 인건비도 못 줘요. 처음에는 막 나눠 쓰고 너무너무 해보겠죠. 자, 이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풍산 국민들이 결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안동시는 그 결정을 존중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단 제가 방금 하신 말씀처럼 운영도 좀 신경을 써라.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풍산급 사무소를 새롭게 만들면 정말로 풍산이 위대하게 발전한다. 그러면 해야 되겠죠. 뭐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 말고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건물을 자꾸 만드는 것보다는 가장 효율적인 게 뭐냐, 이거는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남부발전소의 기금을 가지고 스마트 관광단지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돈을 계속 벌면서 말에다가 계속 영덕 가서 회사 드시라고 돈을 주면 되는 거예요. 돈 주는 방법 똑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나라가 다 줘보느냐, 돈을 벌어가면서 계속 줄 수 있냐. 나라가 다 주고 몇 년 주면 끝이에요. 돈이 없잖아요. 근데 돈을 벌면서 주면 어떻게 돼요? 풍산읍이 존재한 만 계속 영위 나갈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어떠한 결정이 내리더라도 안동시는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용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동시 파크 클럽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저는 왜 안동시가 지정을 하게 되었는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럽의 회원들은 서로 오손도손 운동만 잘 하면 되는데 무슨 이권이 생기는지는 모르겠어요. 서로 구상생을 고발하는 거예요. 여기에 불법 시설물 있다. 여기에 뭐가 있다. 부담에도 시설물 신고해가지고 뭐죠. 한번 다 뜯어내게 만들어버리고 또 전라동 골프장도 다 뜯어내게 만들어요. 같이 치면 될 텐데 뭐 하다 보면 화장실도 좀 있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근데 화장실은 불법이에요. 불법은 맞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다 뜯어내버렸어요. 그냥. 그럼 누가 불편하냐? 우리가 불편해요. 그래서 제발 부탁하는데 싸우지 마시고 그냥 운동만 하세요. 운동만. 자꾸 신고를 하니까 부산청도 뭐라 그러냐면 안동이 뭐 그래 별나게 그러노. 그냥 대충 치고 우리는 모르면 되는데 자꾸 신고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도 법대로 처리해야 되잖아요. 부산청도 힘들고 안동시도 힘들고 모든 피해는 누구에게 가요? 주민에게 가요. 그래서 작년도에 2024년도에 부산청에서 도저히 안 되가 뭐라냐면 앞으로 안동시가 지정하지 않으면 한국에 없애버린다. 하천 점용 허가를 취소하겠다 공문이 왔어요. 취소해 보면 또 우리 너무 손해야. 그래서 안동시가 그러면은 2025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그때 하락했어요. 그래서 파국글로벌에서 이미 회비도 받아놨고 돌려주기도 어려우니까 2026년도부터 하자. 회비를 다 했어요. 그래야 2026년 1월 1일부터 안동시 운영을 하는 거예요. 해나오니까 파국골프협회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오리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회의록이 다 있어요. 그때 당시에 안동시에 운영을 해라. 그 다음에 회비는 좀 받지 마라. 받더라도 적게 받아라. 등등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안동시 파국골프에서 가입비 20만원 받아요. 지금은 안 받아요. 이제 받았고, 그 다음 클럽 땅도 100만원씩 또 내야 돼요.
골프 한번 치려고 하면 개인당 1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 기존 골프도 아니고 왜 이래 되냐 이거. 안동시가 클럽을 구장을 다 하면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놨어요. 세금으로. 그런데 클럽에서 가입비 20만 원 내야 되고 그 다음 또 클럽을 가입하면 클럽 가입비 또 내야 되고 또 클럽에서 또 파크 협회에 가면 또 100만 원 또 내야 돼요. 협회가 제가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20만 원 다 돌려줘라. 그래서 13만 원까지 돌려줬어요. 나머지 5만 원, 7만 원 더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관리비 파크 골프장 관리하기 위해서 회비로 5만 원 받아라. 그리고 그걸 아껴 써서 나머지 7만 원 돌려줘라. 이렇게 해서 5만 원 받도록 해놨어요. 5만 원을 받으면 돈이 얼마냐? 1년 2억입니다. 2억. 2억 가지고 뭘 하라 그랬어요? 골프장 관리하라 그랬잖아요. 관리하는 데는 1,500만 원밖에 안 써요. 나머지는 뭐 하느냐? 회장 파업비 쓰고, 뭐 대회 한다고 쓰고, 뭐 출장비 쓰고, 다 써버리는 거예요. 송년회한다고 써버리고. 회원들은 한 개도 몰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래부터 안동시가 진행하고, 안동시민은 누구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이미 세금 내놨어요. 그래서 현재 운영하는 구장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안동시가 이맘때에 지금 27월 안동댐, 안동 산불 지역에 108을 만들고 낙동강 영호로 있지 영호로에 또 18을 만들고 등등 만들어요. 이것은 유료입니다. 그래서 무료와 유료를 확실하게 구별하고 지금 현재 풍산과 계평은 정식 골프장이 아닙니다. 속된 말로 야매로 쓰는 거예요. 그냥. 이걸 지금 오늘 부산청에 갔어요. 이게 양성화가 돼야 그 다음에 파라솔도 설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공기 모니터도 설치할 수 있는 양성화가 안 되고 불법으로 쓰는 거예요. 그냥 이런 다목적 광장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지금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누가 보관하면 또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안동시가 계평구장하고 풍산구장이 좋거든요. 요것을 지금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부산청하고 협의하고 있어요. 아마 협의가 제 생각에는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안 되면 또 노력을 해야 돼요. 요런 것이 돼야 그 다음에는 화장실도 갖다 놓을 수 있고 쉼터도 갖다 놓을 수 있고 파라솔도 갖다 놓을 수 있고 먼지털도 갖다 놓을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요것이 선행이 돼야 되고 그러고 진입도로도 이게 양성화가 돼야 또 진입도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불법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시만 좀 기다려주시고 오늘 지금 단체에 있는데 협의가 좀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양성화가 되면은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앞으로 운영은 안동시가 다 해드릴 테니까 회원들은 공부하시면 되고 지금 또 어떤 협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도대회라든가 전국대회를 나갈 분이 있어요. 그런데 파크 클럽이 회원이 100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고 싶으면 10명밖에 안 돼요. 그럼 10명은 도회비, 전국회비 내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10명만 받아주는 게 아니고 나머지 그 클럽 90명이 다 등록해야 받아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력하게 조치를 해놨어요. 내가 도회 협회에 가입하고 싶으면 내가 가입하는 거지. 왜 클럽이 10명 가입해서 나머지 80명이 다 가입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는 거고 가입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무조건 협회 운영비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이런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동시는 그런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주민들께서는 그냥 공만 치시면 돼요. 회비 낼 일도 없어요. 그러나 클럽에 가입해서 내가 내고 싶은 돈 내면 돼요. 그건 자유사예요. 자유사. 클럽에 돈을 안 내라는 이유로 규제를 하는 건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시민의 힘으로 이제는 바꾸어 가야 돼요. 클럽도 어떻게 되냐. 50명 이상 100명 이하가 돼야만 또 가입을 할 수 있어요. 말이 됩니까? 아니 내 친구끼리 모여가지고 5명도 만들 수 있고 10명도 만들 수 있고 많으면 200명도 만들 수 있지. 뭐 때문에 50명을 놓고 100명 이하가 돼야만 클럽에 가입이 되고 골프를 칠 수 있어요. 혼자도 칠 수 있고 친구들과 칠 수 있고 동창회하면서 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시설로 다 바꿔놓을 테니까 클럽과 관련해서는 카드라 소리 듣지 말고 정말 안동시의 말을 듣고 따라와 주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하느냐. 시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요. 안동시가 파크 골프 협회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골프장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왜 협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목표를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단호하게 조치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고 또 불편한 문제가 생기면 시에다가 곧바로 신고해 주세요. 법적 조치를 곧바로 취하게 됩니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풍산 어민들은 풍산 골프장이 하루빨리 양성화될 수 있도록 기우제를 지내주십시오. 네, 다음 또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34호선을 6차선으로 확장합니다. 6차선으로. 방금 우리 이장님께서 모든 국도에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있는 그런 사실이 아닙니다. 국도에는 없습니다. 우리 34번 국도, 그 다음에 영주간 35번 국도, 여기 보면은 농촌 도로와 국도에는 주변에 자전거 인도를 놓칩니다. 단 어디에 있느냐? 도심의 도로에 대부분 나 있어요. 이제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풍산 뒤쪽에 도로 많잖아요.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부산청에다가 우리가 뭘 요구해놨냐면은 국도를 6차선 확장하자. 지금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당초에 계획이 해놓고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엄청나게 올라버리는 거예요. 공사비가 올라가요. 전체 다시 또 심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법상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구간을 좀 줄여가 먼저 하고 나중에 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하는 거예요. 그거 언제 다시 하면 또 몇 년 또 지나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교통이 복잡해가 나요. 그래서 1차적으로 구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증설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금 막곡고 밑에 가면 아파트 밑에 가면 교차로가 있잖아요. 여기서 해전 교차로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근데 지금 신호등 교차로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정말로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는 수없이 요구를 했는데 이 해전 입체 교차로를 만들려고 하니까 돈이 또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단철이 안 되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고 그 바로 밑에서부터 시계 버스 터미널에서부터 그 바로 전까지는 또 안동시도의 시도 요것도 또 빠뜨려 놨어요. 이걸 지금 부산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안동시가 일정 부분 부담하고 그 다음에는 부산청도 일정 부담해서 도로가 6차선이면은 버스 터미널에서 곧바로 6차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중간에 잘려져 버리면은 입구는 4차선이고 조금 이따 6차선이면 하나만 하잖아요. 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복수병원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좀 막고 돌아오든지 이런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막고기에서는 일단은 자전거 타고 바로 올 수가 없어요. 또 예를 들면 지금 영구회담까지는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지만 그 이후로는 또 자전거를 국도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내 구간이 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보고 한번 또 고민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버스 승강장은 지금 아마 농협 앞에 있는 거는 안동에서 최고 신식이에요. 왜 신식이냐? 제일 늦게 만들기 때문에. 가장 늦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문제점은 다 보완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그 건너편에 공간이 있어요. 제가 지금 5년 의자라도 좀 설치해드리라고 만들라고 지금 지시를 해놨고 그러면은 읍면동 단위로 이렇게 읍면이죠 쉽게는 소재지에는 무조건 하나씩 있어야 되겠다. 왜냐면 사람이 하루 종일 있어도 몇 명 안 타는 데다가 그걸 만들면 정말 예산 낭비해서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 그런 풍산도 같으면 농협 여기 정말 많이 와요. 그 다음에 풍천에도 부담장터에 만들어놨어요. 이런 것들은 순차적으로 해서 전체를 다 만들어줄 계획이고 또 왜 이렇게 되느냐면은 일단 시민들이 나와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대중교통의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버스 한 대 운행하는데 연간 2억 들어요. 풍산에도 보면은 하루에 몇 명 타느냐? 5명 타는데 5명. 어떤 거는 빈차 고리도 연간 2억 주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전부 행복택시로 다 바꾸는 거예요. 행복택시를 운영하는데 그럼 행복택시 하루에 몇 번 다니냐? 아무리 많이 다녀도 5번 안 다녀요. 이용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행복택시는 4천만 원 한대요. 4천만 원. 그러면 4천만 원 세대만 운영해도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그것이 주민복지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산읍에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지난번에 제가 와서 또 풍산읍에 옆에 또 주차장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 주차장 문제는 아무리 만들어도 부족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풍산읍도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평상시에는 주차장이 나와오르고 그 다음에는 장난은 좀 부족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차장이 있어도 이 풍산읍 사무소 도로가 다 되면 뒤에 가면 20m, 30m는 주차장이 턱 비었어요. 그러면서 좀 가게하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교통이 불편하다고요. 당연히 불편하겠죠. 길에다가 차를 나서야 하는 버스가 당연히 길이 없는 거고 정말 평상시에도 주차장이 부족하는데 이해하겠지만
가면은 다 비어 있거든요. 우리는 10m도 걷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또 운동은 또 얼마나 좋아합니까? 운동해야 오래 산다 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걸어 다니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풍산의뢰로 주차장이 지속적으로 부족하면 주차장 부지를 또 모색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근로자예요, 근로자. 지금 등천에는 또 겨울 근로자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정말 많은 혜택을 줄 겁니다. 근로자가 없으면 농업은 미래가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했지만 인건비가 17만 원까지 올라가요. 고추는 한 근에 8,000원이야. 고추를 다 따도 인건비를 줘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나가 터버립니다. 우리 농업이 계속 왜 이렇게 됐냐? 일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어느 지자체는 간에 뭐 하는 거냐? 고추 모종 사주고 보여주고, 기계사한테 보여주고, 비료사한테 보여주고, 농약사는 이거는 열심히 했어요. 농사는 잘 지었는데 마지막 수확기에 가서 일손을 못 갈아엎어요. 그 다음 더 화가 나는 거는 오늘 내가 15만 원 주는 거를 내일 계약 다 해놨어요. 옆집에서 16만 원 준다니까 밤에 도망 나가버린 거예요. 그냥 폐농이에요, 폐농. 생강 심으려고 다 준비해놔가지고 다 떠나는데 그 다음 아침에 사람이 와야 되지. 알고 보니까 집값동네에서 17만 원 준다 밤에 나가버린 거예요. 이와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서 국내 근로자, 속칭 아줌마 부대를 이용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 어떻게 했느냐. 그 일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쯤 영덕 가서 행사를 해야 돼요. 평상시에는 노래방 모시고 가야 돼요. 목욕탕 모시고 가야 돼요. 또 참을 주는데 좋은 빵을 주면 말이 없어요. 근데 풍산 슈퍼에 가가지고 풍산 하나로 만들어가서 빵 사줬다. 이것도 빵이라 그래요. 또 주인이 열심히 일하면 또 같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주인이 열심히 일하면 왕따를 시키면 그 집에 가면 별나더라. 그건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농민의 속을 다태합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겪은 경험담이에요. 제가 농사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일손에 의지했는데 속이 다 터집니다. 일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사람 관리하다가 골면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를 도입했어요. 도입할 때 찬성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그거 해봐 무슨 소용이 있노? 왜 하느냐고 얼마나 비판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농촌연시를 너무나 잘하게 추진했어요. 지금 와서 어떻게 됐어요? 모두가 잘했다 그러죠. 또 산농농도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정말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 산농농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농가형은 개별 농가가 숙소를 마련해야 됩니다. 공공형은 농협에서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에 있는 농협 창고나 이런 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좋은 시설을 만들려면 집 짓는 것보다 저는 돈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또 시설이 그렇게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농협에서 부지만 마련해 놓으면 안동시가 지금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선진 이동 주택이 있어요. 이게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거의 호텔 수준, 호텔 수준. 지금 이 추운 데로 안에 들어가면 분해요. 더워요, 더워. 정말로 시설이 잘 났어요. 이 시설물을 갖다 드릴 테니까 부지를 활용해서, 왜냐하면 정부에서 단독세대로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농가형 계절 공공형 계절 근로자 숙소는 부부가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2인 1조 해서 두 사람들이 살기에 딱 맞도록 되어 있어요. 이 시스템으로 쓰는 것이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하다 해서 부지만 마련해 주시고 안동시업을 다 갖다 드리면은 국가적으로 이용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계절제 근로자 숙소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풍산에 누가 단체로 여행 온다 그러면 그 비었을 때 단체 숙소로 쓸 수도 있고, 또 그 다음 또 산불이 또 발생했어요. 대피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체육관으로 대피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호텔로, 전부 계절 숙소로 대피하라고 해서 가족 단위로 대피를 하는데 대피하라고 안 하잖아요. 오늘 밤에 호텔 가 주무세요. 그럼 다 오시는 거예요. 그냥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야 안동시는 기존에 있는 1000동을 일단 계절 분양하고 하는 것이 한 800동 정도가 남는데 이 800동을 가지고 읍면동에 배부해서 계절제 근로자로 쓰실 분들은 그렇게 쓰시도록 하고 또 호텔로 쓰실 분 여러 가지 용도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풍산읍에다가 한 개 단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농협이 좀 보충돼 가지고 단지를 제공해 주시면 안동시가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해요. 그러면 리모델링 하는 거다 돈이 훨씬 싸고 시설도 훨씬 깨끗합니다. 아무리 리모델링 해도 호텔처럼 못 만듭니다.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천신도시에 와서 풍산이 낙후됐다. 여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냐? 대구 경북 통합 다 놔두면 돼요. 맞아요. 와가 손대보는데 놔두면 되잖아요.
그럼 도청도 쓰려면 어떻게 되냐? 단지 우리 이런 게 있죠. 기대가 좀 컸는데 기대만큼 좀 부족한 건 맞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도청이 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3차 국수뭐 6차선 바꾸는 거예요. 도청 없으면 6차선 바꿀 일도 없어요. 맞잖아요. 또 중앙선이 곡선 연체가 되는 거예요. 또 국가 산단이 오는 거예요. 또 군유선 통합 신공이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도청 기준의 시너지 효과 때문에 오는 것이지 도청이 오는데 문경, 도청, 안동, 철도 만드는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은 이익이 있는데 일단 풍산 인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막 좀 많이 좀 천연한 땅값도 많이 오는데 지금 많이 내려고 했죠. 이런 것이 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상북도의 도청 소재, 즉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경북, 대구 특별시의 종합청사는 여기에 둔다라고 결정이 되면 또 상황이 틀려지겠죠. 그렇지 않나요? 경북의 소재지가 아니고 이런 대구 경북의 소재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산하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풍산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근데 풍산 오면 풍산이 제일 못 산다고 해요. 딴 데 가면 또 뭐라 하냐? 왜 풍산만 또 투자 안 하냐고 그래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내 입장에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안동시는 아까 풍산의 예산이 적다고 하지 마시는데 풍산의 예산이 적은 게 아니고 풍산은 수조 원이 들어갑니다. 수조 원. 국가 예산 민간에 대해서 산단 한 개에도 지금 얼마나 큰 겁니다. 그래서 산단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느냐? 아마 2월달 중으로 예타가 종료가 됩니다. 우리는 산업부에 지금 이제 예타 성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마 순풍을 타고 갈 것 같아요. 요것만 되면은 결국은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풍산에 사람이 오겠죠. 뭘 사도 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장터를 주말 장터로 만들어봐. 그냥 우리 장난을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건. 풍산 주민들만 이용하는 장에 대한 절대로 안 되고 도청 신도시 주민 또 경상북도 주민 대구 시민들도 풍산 장날 소고기 하루불에 구우면 소고기 먹어 올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오도록 해야지. 손님 오면 하겠다. 손님 입장에서는 가면 뭐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먼저 판을 벌려놓고 술 장사를 하려면 술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손님이 오지. 우리는 어떻게 하냐. 손님 오면 술을 팔겠다는 이야기예요. 손님이 올라고 술을 파는지 안 파는지 알아야 오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함께 보면서 가도록 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안동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부 경상북도에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용도 지역을 안동시가 한 평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모두 어디가 있느냐? 경상북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중앙정부의 권한을 도로 옮긴 것도 중요하지만 도의 권한을 지방자치단 넘겨줘라. 넘겨줘야 내가 풍산업을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좀 부족한 건 보충하게 하는데 이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특별법이 만약에 만들어지면은 통합과 관련해서 도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달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오늘 오후 4시에도 주민 설명을 할 때 이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해서 주민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선초등학교의 학생들이 풍산중학교에 오고 싶은데 학부강에서 못온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것은 안동시 교육청하고 경상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또 거기에는 또 서선초등학교 학생들 입장에서는 풍산중학교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시내 가고 싶은 게 중복될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되냐면 지금은 시내로 가요. 네, 시내로 가게 되잖아요. 여기 가고 싶은 사람 여기 가고 그러니까. 풍산 가고 싶은 학생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으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안동의 강남에서 어떻게 되냐면 방금 계시던 일지초등학교 일지초등학교는 강남에서 일지초등학교 가고 싶은 사람 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가기 싫은 사람은 강남초등학교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주민의 욕구도 충족시켜주고 학교의 욕구도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 강남에서 일지초등학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거기 가니까 완전히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풍산중학교가 정말 유명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 문을 열어주는 게 안동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잘 원만하게 되도록 어느 한쪽만 가라면 또 주변 학부형 반발해서 안 되니까 가고 싶은데 선택해서 갈 수 있게끔 문만 열어주면은 그거는 학부형들이 또 학생들이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의용소만 아니고 새마을도 마찬가지고 자유방도 마찬가지예요. 비판하는 사람은 마치 돈 받고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은
정말 헌신을 다해서 봉사하는데 고맙다는 말만 좀 해주면 될 텐데 자꾸 돈 받고 한다래 봉사하는 사람이 사기를 꺾어버리는데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 안동은 한국 정신 문화의 수도예요. 사람 중심의 세상을 꿈꾸는 그러한 도시에서 이와 같이 크고 맹랑한 비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특히 봉사국민들께서는 더 많은 경계를 해주시고 저분들의 형식적인 봉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하는데 차량 때문에 진입을 못하는 차가 큰 것도 있고 차량 질서를 못 유지시켜가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안동시는 사건이 나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차량 통제를 합니다. 차가 막 서로 섞여가지고 진짜 불자동차가 못 가는 거예요. 차가 커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차들이 불구경한다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하다가 불 못 끄는 게 많아서 지금 안동시에서는 일단 인도로 가는 작은 차량들은 연단으로 다 배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안동시가 보유하고 있고 차하고 대비를 해서 오늘 문제는 좀 원만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산리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조홍로를 합니다. 저는 12월 23일 날 그 한우 체를 신청을 할 때 안동시 예산이 절감돼서 반드시 가축방역본부 방역요원이 와서 체를 해주시라고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산진흥과의 방역팀장하고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안 간다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 우리 기관도 아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랬는데 그 가축 방역사가 체결을 해주시면 사람 같지만 간호사인데 그분들이 해주시면 우리 안동시 예산이 연간 약 10억 정도로 절감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건의드리니까 꼭 체결이 돼서 지금 현재 산업이나 뭐 이런 건축물이나 이런 그 생계에도 좀 지장이 있습니다. 이 처리 기간이 21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축산과에 문의를 해서 이 처리 기간이 20일인데 안 되고 있지만 뭐 해결을 하시려지 행정의 말을 안 들으니 우리 민간인이 어떻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강 소통의 날이라서 시장님께서 하루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많이 우리 한우 농가도 사랑 계속 해주신데 그 관심을 가지고 좀 검토를 해서 안동시 예산이 절감이 되고 전국에서 솔선수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건의드린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가축과 관련해서 방역이라든가 체계를 하고 있는데 일단 가축방역본부에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안동시가 읍면동별로 수의사를 배정해놨어요. 이 두 곳을 지금 하는데 이게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게 어떤 수의사는 우리 말을 좀 안 들어준다. 또 수의사 입장에서 모든 것은 법에 따라 해야 된다. 제가 볼 땐 두 말이 다 맞아요. 옛날에는 법을 좀 무시하고 좀 요령을 좀 했고 지금은 또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모든 걸 법대로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사이에 괴리 현상이 생긴 것 같아요. 어쨌든 법정 처리 기간에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가축방역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서는 또 뭐 문제냐 워낙 지금 신고가 많이 들어오니까 항상 사전에 해야 되는데 우리 농민들께서는 때로는 너무 급한 거예요. 내일 당장 소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검사 맡아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항상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고 일단은 법정 처리 기간 안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다른 기관하고 협조를 더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질문 다 하셨어요? 네. 속이 시원하십니까? 네. 하여튼 정말 네,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할게요. 되겠습니다. 만원지와 관련돼서 수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만원지의 소유자는 누구냐? 주인은 누구냐? 농어촌공사입니다. 내 집은 누가 관리합니까? 내가 관리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갖고 있다는 게 정말 개탄스러운 거예요. 안동댐 관리 소유 주체가 누굽니까? 수장공사예요. 안동댐 하는 부유물질 누가 다 처리합니까? 수장공사 처리해요. 그러나 그 수장공사는 그 물질은 어디 거예요? 봉합거예요, 봉합거. 쉽게 이야기하면. 그럼 봉합에다 떠넘깁니까?
내가 저수지 만들었잖아요. 만들고 내서 농업용수로 공급해요. 그러나 부작용은 하루에 있는 쓰레기가 떠들어오면 농업용수를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되니까 관리 주체가 소유자가 당연히 관리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안동시가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안동시가 답답하니까 하는 거예요. 또 많은 게 뭐가 뭐냐냐. 낚시꾼들이 워낙 많이 와요. 불편해요. 옆에 고추밭이 좀 화장실로 다 변해버렸어요. 고추를 못 따요. 고추를 못 따. 참 심각합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 낚시 관광객들도 협조로 서로 해주셔야 돼요. 협조로. 그리고 지금 상윤이가 버드나무 만드는 것은 신양리 지역을 전체를 하수 처리구로 바꿔야 돼요. 이 작업이 아마 진행이 되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관련 하수 처리 구역을 만드는 거는 안동시가 해야 되는 거고 많은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농어촌 공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공공기관으로서 해서는 만약에 그게 맞다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안동시는 니꺼내과 관계없이 전부 안동시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도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신양리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농업용수로가 다 깨졌잖아요. 물이 논에 들어가 있는데 반은 전부 길로 가고 도랑을 나가버려요. 누가 해야 됩니까? 농어촌 공사하고 수로 정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예산이 없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다 낭비하는 거예요. 논에 들어가는 물보다가 도랑으로 길에 들어가는 물이 더 많아요. 특히 지금 남쪽으로 가면은 풍산들은 그래도 정말로 잘 돼 있는 거예요. 정말로. 저는 최신식 시설로 돼 있는 거고 뚜껑만 딱 열면 논에 물이 딱 들어가 옛날 같으면 어떻게 구멍에다가 비닐을 씻어놓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막 키기도 하고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정말로 바뀌어야 돼요.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안동시 전체가 바뀌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안동시는 농어촌 공사와 시설을 강화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네, 끝으로 마지막에 합니다.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업 탑을 감소를 한 지가 16년째입니다. 그리고 관장을 맡은 지가 원래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금 이제 우리 많은 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 탑을 감소는 탑을만 감소하지 않습니다. 부산업 저희가 관장으로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없이 농어촌 거기다가 저장을 많이 했거든요. 주위에 쓰레기도 너무 많고, 이게 저희 관선들이 쓰레기 다 수거했습니다. 수거하면서도 제가 거절 많이 했고요. 그 다음 그 이외에 꼭 우리가 산불 감선이 동네를 다니면서 물건이 변수가 막 색깔 막 발해가는 날이 이런 거 굳이 물론 없어 개발팀에서 해야 된다마는 저희들 스스로 쓰레기 같은 거 수거하도록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산에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 산불에 대해서 예방에 대해서 각 기자님을 비롯해서 많이 획득이 있어서 기자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디서 해주겠다, 어디 해주겠네, 요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는 곳은 주인이 내가 우선 내부터 나서는 하고 건의하고 하면은 오히려 더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체 감사드리고 제가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소산들하고 안교도를 연결하는 신역천 다리 그 경우는 질문이 안 나오네요. 과거에는 질문이 있지만 지금 현재 그 신역천을 다리만 하게 놓을 게 아니고 경상북도에서는 신역천 전체를 정비 계획을 해야 되겠다. 이건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래야 전체 문제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하천 기본 계획을 바꾸고 있고 안동시는 교량 설계를 올려서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수건사를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소산들에서 안격들로 가는데 지금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교량이 하나 만들어지면 농사 짓는데 많은 편리함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오늘 건의한 내용들을 잘 수합해서 풍산이 살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동네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촬영을 한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신 채로 진행 하겠습니다.